서울시에서 이제 공공주택 매입 기준을 개선해서 물량을 늘리고 이제 품질을 좀 높인다.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공 임대주택 매입 많이 하죠. 뭐 다세대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공공주택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이제 매입 기준을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비 좀 더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공사비를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죠. 뭐 임대주택에 대한 공사비를 좀 올려줘서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을 좀 더 이제 높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 지금 용적률 완화로 걸릴 때는 공공주택 매입 시에 적용되는 매입 기준 절차를 8년 만에 이제 개편을 하는데. 일단은 이 매입 시기를요 일반 분양 시점으로 좀 앞당기겠다. 예전에는 이 매입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착공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매입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착공 전에 보통 일반 분양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매입 시기를 좀 앞당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도 좀 이제 중복되는 것들 좀 간소화시키겠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매입비에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던가 가스쿠탑 냉장고 이런 빌트인 가전 가구에 대한 설치비를 이제 공사비에 좀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제 공공 민간 분양 세대 소셜 믹스에도 힘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서울에서 그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도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을 보면 항상 제일 안 좋은 데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이제 평형대도 이제 평형도 상당히 작고요. 일반동 있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받으시거나 조합원이 이제 거주하는 일반동이랑 또 경계까지 보통 쳐놨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너무 좀 이렇게 뭔가 동화가 안 되는 좀 선을 느낌이고. 걷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도심이라는 거는 소셜 믹스가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좀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임대주택을 산다고 해서 차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 매입 기준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하겠다. 예, 그래서 공사비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공사비.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공공주택 매입 업무 처리 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시에 민간 건설 사업자가 용적률 완화가 되면 그만큼 이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 네. 예,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경우에 서울시에 공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으로부터 총 1319호를 매입하여 행보주택이라던가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이제 시프트거든요. 시프트. 네. 시프트 등을 이제 공급을 해왔다. 그런데 재개발할 때 임대아파트를 별도의 동으로 건립을 하면서 이렇게 일반 동하고 이렇게 차별을 뒀던 이유가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거든요. 총 세대수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세대수다 보니까 일반 동처럼 25평형, 33평형, 43평형 만드는 게 아니라 평형대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주거 약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라에서 도와줘서 서울시에서 지자체 도와줘서 남들만큼의 임대주택에 좀 거주를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아까 제가 세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연면적 비율로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면적 비율로요? 예, 그 시행령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연면적 비율로.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연면적의 몇 % 비율로 아파트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지역의 연면적이 10,000평이다. 이 중에 만약에 15%를 임대아파트 공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10,000평에서 15% 1,500평 정도의 연면적을 가진 임대아파트만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면적이 좀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을 개선을 시킨다라는 거는 앞으로는 좀 임대아파트도 좀 이제 고품질의 임대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장기전세 주택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프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역세권 시프트 할 때 그 시프트. 예, 맞아요. 아. 제가 이제 저희 채널 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서울 도심에서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기전세 주택이라는 거는 일반 동이랑 그다음에 시프트, 그러니까 장기전세 주택이랑
어떻게 보면 구별이 안 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시프트라는 거는 25평형, 33평형, 43평형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아파트 내에 소유권자만 틀린 거죠. 다른 사람은 뭐 개인이 갖고 있었지만 이런 시프트는 그냥 서울시나 이제 SH공사가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열기 전에는 얘가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임대주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울에 예전에 재건축된 반포자이라든가 예, 여기에도 시프트가 있어요. 오. 그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주거약자 아니면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소득 수준 내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전세주택이잖아요.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아예 기준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즉 시프트.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상향해 주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상당히 상향해 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이렇게 시프트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 전세주택으로. 네. 예,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역세권 지역 같은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에 장기 전세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세권 시프트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입장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그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합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 주체와 그 다음에 이 지자체가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게 역세권 시프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비 사업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좋은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